캔들 차트 2에 이건 몇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세 번째 시간 시작했고요. 이번에는 중간에 약간 다른 내용들 사이 약간 끼어드는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가 실전 차트를 나중에 저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로그 차트 사용합니다. 네, 로그 차트.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로그 차트가 뭐야? 로그라는 말은 혹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차트는요, 1,000원과 2,000원 사이에, 그러니까 1,000원과 2,000원 사이에 간격하고요. 그 다음에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1,000원이라고 하면 그 간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로그 차트는 어떤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가격표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로그 차트는 비율이에요. 비율 차트입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2,000원 오르는 간격하고요. 2,000원에서 4,000원 오르는 간격이 똑같아요. 왜? 두 배씩 늘어나는 간격을 같은 크기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가격상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HTS 세팅하는 것도 제가 강의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전 강의를 실제 이제 차트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텐데, 그때 로그 차트를 왜 쓰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여기서 로그 차트를 왜 쓰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지 나갈 겁니다. 첫 번째로 정보 왜곡이 적다라고 합니다. 예. 정보 왜곡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니 그냥 숫자로 나타내 주는 것이 정보 왜곡이 더 적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눈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눈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은 정보를 같은 정보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시가 10,000원에서 1,000원이 오르는 것, 10% 오르는 거죠. 근데 10만 원에서 1,000원 오르는 거 1% 오르는 거죠. 분명히 달라요. 같은 1,000원이지만 의미 자체는 다릅니다. 왜요? 저희는 비율을,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절대값의 크기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만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가격에 상관없이 수익률하고 손실률을 동일한 크기로 나타내 주죠. 예를 들면 어때요? 삼성전자 거기서 1,000원 오른다라는 거하고 다른 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동전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거기서 1,000원 오른 거랑 의미가 달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같은 돈을 투자하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올리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혹은 몇 퍼센트의 손실률을 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실제로 1,000원의 절대값이 오르느냐, 1,000원의 절대값이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전부 다 투자할 때 뭘 가지고 기준으로 해요? 수익률, 손실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성과를 따진다든가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비율의 차이를 잘 나타내주는 로그를 사용하시는 쪽이 조금 더 우리 감각에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장기 추세를 보거나 저가주를 발굴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장기 추세를 보시게 되면요, 저가 쪽이 뭉개져서 저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로그를 사용하시게 되면, 로그 차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혹은 로그 스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로그 스케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차트를 사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가격 변화가 아주 큰 주식의 경우 그 상위단에 있는 고가 부분의 부분들만 강조돼서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저가 영역이 뭉개지기 때문에 저가 영역을 등락을 구분하기 어렵고, 당연히 저가 영역에서 이 고가 영역과 저가 영역이 있을 경우에 저가 영역에서 어떤 그 추세나 신호를 발견한다는 이런 것들이 로그 차트를 이용했을 때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번에도 두 번째 국지로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갭에 대해서. 여기 있어요. 갭이라는 게 뭐죠? 아까 우리 30, 우리 혼마 선생의 그 5법 얘기할 때 30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갭이 있었어요. 그 공이죠. 비었다라는 뜻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도 역시 빈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긴 장대 양봉이 나타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갭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장대항공의 거의 비슷한 크기만큼 갭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뭘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오를 것 같다, 이런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갭이 왜 나타나느냐가 제가 좀 궁금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주식 투자를 접했을 때 이건 뭐지?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전날 종가에서 출발해서 다음날 가격이 올라가는 게 봉 하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종종 나타나더라고요. 저런 현상이 딱 전날 끝나는 데서 다음날 봉이 시작하는 경우가 차라리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격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거를 형광펜으로 바꿔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잉크색은 제가 좋아하는 주황색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송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상승갭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상승갭이 끝나서 종가가 분명히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어디서 출발했죠? 여기서 출발했죠. 그죠? 이거 하락갭입니다. 그죠? 실제로 이렇게 공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갭도 있지만 다음날 여기 오른 종가에서 다음날은 더 낮은 지점에서 시작했죠. 그럼 이것도 갭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건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죄송합니다. 올라갔다 내려온 거 이것도 갭이라고 부르고 여기죠. 그리고 올라가서 내려서 여기 종가가 형성되는데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종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은 데서 시작을 했죠. 이것도 역시 요 사이도 갭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다 갭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그렇죠. 내려서 뭐 갭이 하락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 식으로 발생하죠. 예를 들면 여기 맨 끝에 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종가가 있는데 시가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럼 이게 갭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갭인데요. 요거는 왜 발생하느냐 하면 전날 종가하고 다음날 시가 사이에 발생하는 가격의 차이를 보고 갭이라고 부르고요. 왜 발생하죠? 밤사이, 즉 3시 반에 장이 끝나고 아침 9시에 장이 시작될 때까지는 17시간 30분입니다. 장이 열리는 6시간 반을 제외하고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나요. 물론 이제 일과 시간이 대부분 이제 오후에 끝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발생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상 거의 하루에 3분의 2 정도가 장이 없는 시간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발생한 일들 혹은 기대감의 변화, 가수요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시가에 작용해서 시가를 더 높은데 혹은 더 낮은 데서 출발하게 만든다. 그걸 보고 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밤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수요와 공급의 변동을 가져오죠. 그죠? 그래서 장전 시장에서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면 전날 종가보다 오른 가격으로 시가가 결정돼. 어렵네요. 그죠?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어나면 전일 종가보다 내린 가격으로 시가가 결정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올라가서 3시 반에 마감이 됐어요. 예를 들면 오르는 추세라서. 3시 반에 마감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날 어때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죠? 아, 이거 더 오르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더 오르겠구나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어떤 식으로 반영돼요? 다음날 시가를 정할 때 장전의 시간의 거래를 할 때 장 시작할 시간의 거래를 할 때 더 높은 가격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가격으로 일단 베팅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것이 예측되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어떤 종목에 악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상당 부분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혹은 뭐 떨어지는 중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더 떨어질 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첫 번째 거래 자체를 더 낮은 가격에서 시작하도록 베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갭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니 그러면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는 장이 시작했을 때 장이 끝났을 때 가격은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시가와 종가를 결정하는 다른 방식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럼 거래 방식이 어떻게 결정이 되길래 혹은 거래 어떤 원칙이 있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있길래
도대체 이런 시가와 종가가 결정이 되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해서 하나씩 파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릅니다. 자, 봅시다. 여기죠. 금융시장 매매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예, 순서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가격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거래가 성립된다. 이 얘기는 뭐죠? 매도자는 뭐예요? 파는 사람이잖아요. 파는 사람이 좀 더 싸게 팔고, 예, 팔려는 사람들은 좀 비싸게 해야 그 중간 어딘가에 가격이 결정돼서 거래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같은 가격을 제시했더라도 먼저 제시한 사람한테 판매한다. 즉 먼저 가격을 제시한 사람으로부터 매매가 발생한다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가격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아. 그럴 때 있겠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간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시간이란 쪼개서 결국은 뭐 되게 무한의 시간 단위가 간격이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금융시장에서 제시하는 시간 단위로 동일한 시간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가격은 뭐 원화 단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격 같은 경우 우리 한 번에 하는 단위가 있죠. 예, 뭐 1원, 5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단위가 있으니까 그 한 번의 호가, 하나의 호가 단위로 이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가격 같은 경우 일정하게 간격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도 정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동일 가격과 동일 시간에 같이 매도와 매수의 효과를 불렀을 때 어떻게 된다? 수량 우선의 원칙. 더 많은 쪽이 더 많은 것을 사가게 한다. 근데 수량 우선의 원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많은 사람이 되게 거래량이 크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몽땅 몰아주는 몰빵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0주 단위로 한 다음에 반을 주고 그다음 나머지를 다 주고 이런 식으로 원칙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필요는 없고, 계산만 복잡합니다. 계산하는 원칙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다루기에는, 저희는 지금 기초 이해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거는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주식시장의 매매 방법이 몇 가지가 존재할까요? 세 가지 존재합니다. 접속 매매, 단일가 매매, 종가 매매 있어요. 이 내용들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잘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 번 타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요건 잘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국 시장의 매매 방법하고 시간대별 거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